네, 안녕하세요. 디스보컬 양도성입니다. 백선유입니다. 와. 네, 오늘도 가수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떤 가수로 준비했죠, 저희가? 자, 오늘 준비한 가수는 요즘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네. 바로 가수 유나입니다. 와. 첫 곡은 우리 뭘 준비했죠? 첫 곡은 유나님의 대표곡인 기다리다 준비했습니다. 기다리다. 저 네.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요. 진짜 네. 레슨으로도 진짜 많이 하고 저도 옛날에 연습 진짜 많이 했던 곡이거든요. 네네네. 유나님이 이걸 17살 때 아... 작곡하셨대요. 이게 자작곡인 거 알고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네네. 유나님이 이때 당시 짝사랑하는 오빠가 아, 있었는데 그 오빠를 생각하면서 적으셨다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네네. 너무 풋풋하다. 이 그 오빠를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너무 귀엽다. 갑자기. 거기서 뭔가 온다 느낌. 어허. 아, 아니 보는데 자꾸 빠져들게 눈빛이 진짜 맞아요. 그때 그 소녀의 맞아. 느낌이 나서. 눈망울이 촉촉해요 지금.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탄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맞다. 분석이었지? 네, 그러니까요. 유나님이 호흡에 이런 허스키한 면들이 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기둥이 세워져 있는지 단단하게. 이게 되게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벌스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맞아. 들었을 때. 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단단해요. 체스티하고. 손 진짜 독보적이다. 흉봐. 네. 보면 이런 데서 호흡이 되게 단단하다고 많이 느끼는 게 원래 이제 유나님이 락 사운드를 먼저 해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그랬는지 되게 복식 호흡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맞아요. 네, 밴드 사운드는 항상 보컬이 이기는 보컬이었어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좋아요. 흉성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예쁘게만 부를 수도 있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전혀 같은 계기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네네네네. 건데 자기만의 스타일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색깔로 보여주니까 더 멋있어요. 네. 그리고 곡을 쓰면 보통 작곡가가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음역대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 노래는 유나님이 스스로 불러가면서 작곡했을 노래라서 딱 자기가 자신 있는, 맞아요. 자신 있고 좋은 음정에만 딱 이게 한 게 느껴져요. 이런 거 좋아. 맞아요. 잘하네. 연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첫 듣는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데뷔 앨범에 있는 곡인데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근데 그죠. 계속 지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가수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 이 곡의 표현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약간 데뷔 초에는 정말 긴장한 게 보일 정도로 애기. 막 이러면서 부르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약간 그 연륜이 딱 보이는 게 그런 라인들도 되게 애드립처럼 이쁘게 막 네. 바꿔서 하기도 하고 깊은 이런 데서 약간 이렇게 호흡을 더 섞어서 표현을 새롭게 한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대단해요. 맞아요. 저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사실 옛날에 기다리다를 라이브 하는 영상을 보면 좀 네. 비교되는 게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좀 비음 같은 게 좀 많이 들리거든요. 완전 저도 안 그래도 얘기하려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그래요? 거예요. 완전 진짜로. 다른 팬분들도 요맘때쯤부터 뭔가 비음이 많아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유나님을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다 막 디테일하게 봤으면 그쵸.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었겠는데 완전 디테일한 건 모르지만 눈에 띄는 거는 처음에 데뷔가 이제 락 사운드였잖아요. 그때 보면은 호흡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쳐요. 하 이렇게
차하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뭔지 알죠, 치는데 알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남으로 트렌디함이 좀 바뀌잖아요. 아마 이렇게 흉성구가 좀 많이 사용되는 이렇게 호흡을 치는 듯한 이런 가창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남아 계시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입을 크게 안 벌리시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점점점 작게 해서 계속 여기다 포인트를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환경적이든 뭐가 됐든 가창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그 와중에는 스케줄이 좀 빡셌을 수도 있고 흉성구로 부르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좀 올리셨을 수도 있고 안정적인 걸 수도 있고 음정이 떨어지는 걸 보완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뮤지컬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뮤지컬 기점으로도 좀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뮤지컬 사운드도 제가 일부러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쓰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과도기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뮤지컬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공연 시간이 길잖아요. 네네. 대중가요를 부르시던 분들은 뮤지컬을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파워로 2시간 동안 공연하기가 사실 힘들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이제 창법에 조금 변화를 주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유추를 해서 네, 의견일 근데 뿐이라는 거는 꼭 알아주시면 저희의 좋겠고 아주 그냥 작은 의견일 뿐이에요. 작은 조약돌 같은 그렇죠. 좀 참죠, 힘을 더 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 맞아요. 단단해 느껴서. 약간은 엔딩을 또 어떻게 하실래나? 아니 여기서 직업병이 자꾸 발동이 네. 돼가지고 한번 숨을 뱉고 하는 나예요의 이 감정 표현이 너무 좋지만 분석적으로 또 직업병적으로 들는 건 앞에서 압력을 많이 차놓은 상태에서 오지 않은 그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 이렇게 다 차 있는 걸 한번 빼고 나예요 이렇게 한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잡아놓은 거 이제 빼긴 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예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약간 네. 저도 그 생각.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나 궁금했거든. 빼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감정 표현일 수도 너무 있으신데 네. 직업병으로 그렇게 들려요. 압력을 해소하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제 유나님 같은 경우는 뮤지컬도 하시고 네네. 락 음악도 하시고 이런 발라드도 잘 소화하시는데 네. 장르별로 발성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질문 또 했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장르마다 좀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렇게 조심스러우니까. 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심플하게 문장으로 좀 하면은 원리는 동일하나 표현되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너나 음성학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옛날에는 노래 부르는 거 다 제각각 다르고 발성법이 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각각의 창법을 만들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좀 많이 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니야 방식이 다르지 않고 원리가 동일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게 맞아라는 분위기가 또 생겼어요. 그럼 저 지금 잘못 말한 거죠? 완전 잘못 말했어. 오케이.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이쪽으로 이제 된 거예요. 다 동일하구나. 동일한 똑같은 발성으로 하는 거구나 했는데 네. 저의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걷는 원리는 똑같잖아요. 두 다리 쓰고 네네네. 이렇게 걷는 건 똑같지만 모델이 걷는 거랑 일반 사람이 걷는 게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표현하려고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는 게 다르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노래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원리는 같으나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방식 때문에 조그만 이런 방식의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끌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원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각 장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네. 그런 가창 스타일들을 쉽게 이렇게 무시를 하더라고요. 아. 성악을 한다고 해서 판소리 소리는 틀렸어.
또 반대로 판소리 한다고 해서 상황은 틀렸어요. 이런 거가 아니고 네네네. 각자의 음악에서 존중돼야 될 방식들과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나 한 곳에 이렇게 뭉뚱그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면은 자기 장르에 방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B면 R&B, 뭐 발라드면 발라드, 뭐 판소리, 뭐 성악 이런 걸 해서 이걸 정통적으로 알아야 다른 장르와 뭐가 동일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게 돼서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 네. 같은 게 사실 그래서 카피를 시키는 거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레슨할 때도 너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를 제일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레슨하는 방식이 방향이 완전 달라지니까 달라지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네. 그 원리가 같다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현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원리는 동일하나 방식이 다르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곡은 뭐죠? 선생님? 다음 곡은 이거 요새 꼭 들어야 되죠. 역주행하고 있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요. 역주행하고 나서 뭐가 이렇게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노래가 있어 하고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좋더라. 이 노래는 사실 진작에 떴어야 돼요. 옛날에 만든 노래요? 한 6, 7개월 정도? 그래서 이 노래가 계속 막 유나님 얘기 나오면 역주행 계속 나왔는데 네. 좋네요. 유나님 여전히 또 근데 저 파란색이 되게 잘 받는다. 그죠? 머리도 맞아요. 그러네요. 청량한 그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염색하실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무대도 좋고 이날 좀 뭐가 슬픈 게 있으셨나봐요? 눈물 흘리려고 그래서 진짜? 몰랐는데? 뭐가 있나 본데요, 사연이?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우는데 왜 이렇게 잘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뭐가 있었나 봐요. 아마 뭐 전에 얘기하다가 네. 뭐 약간 울컥하신 그런 게 있나?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전 그것도 몇 년 전밖에 안 됐는데 앞에 호흡 쓰는 게 지금 조금 달라지셨어요. 네, 톤도 약간 이렇게 어쩌다 그댈 이런 게 아니라 어쩌다 그댈 사랑 이런 느낌으로 살짝 호흡도 바뀌신 게 좀 들리네요. 맞아요. 그래도 남아있죠. 전에 했었던 호흡들이. 이런 식으로 모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라이트해졌죠? 느낌이.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맞아요. 잘하시고 여러분들 이 노래 직접 불러보기 전까지 이렇게 힘들지는 모를 거예요.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서 한번 따라 불렀다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혈압도 올라오고. 맞아요. 이게 숨 쉴 그 틈이 없더라고요. 네. 낮은 음도 아니고 계속 치다가 뺐다가 다시 치고 막 이런 것도 있으신 게 엄청 어려워 보이고 여기서 이제 아까랑 창법이 바뀌었다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죠. 이제 더 이상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하지 않고 입을 좁히거나 벌리더라도 입을 양옆으로 좀 찢어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모으시려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호흡도 많은 양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딱 여기서 계속 이렇게 버텨서 부르시는 게 보여서 확실히 창법 변화가 두 곡만 보더라도 있으시네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역주행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대학 축제나 이런 페스티벌에서 네. 사건의 지평선을 꼭 한 번씩은 부르셨대요. 아. 그래서 그 직캠이 이렇게 자꾸 뜨다 보니까 그래서 역주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것 같아요. 그거 모든 대학교를 하나씩 편집해가지고 노래 한 곡에다 하는데 하루 이틀 차이로 막 계속 학교가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 어려운 노래를 계속 부르신 게 너무 신기했고 체력이 남다르시긴 맞아요. 하세요, 확실히.
그래서 작은 의견 얘기해보면 컨디션이 약간 네네. 관리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맨날 그쵸. 그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또 하고 축제 나가서 그쵸. 라이브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네. 그게 조금 힘들어서 좀 이렇게 참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살짝 해봅니다. 아주 살짝. 저는 그게 되게 현명하다고 봐요. 음. 같은 퀄리티의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건 프로다운 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역주행해서 자기 실력을 잘 인정받는 것 같아서 더 기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네. 운도 아니고 그냥 네. 진짜 계속 네, 꿋꿋이 그 자리를 네.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제서 실력 제대로 평가받는 느낌. 네, 그건 좀 맞아요. 있어요. 확실히 뭐가 있으시네요. 아니, 원래 걸로 하시네요. 요게 아마 방금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줄이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파워를 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라이트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파워를 내려고 하니까 미처 붙지 않는 성대에서 이렇게 무거워졌다가 이렇게 갈려서 때때로 네. 이제 컨디션 안 좋으면 목이 이렇게 부으면 갈려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무겁게 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표현은 유나 씨가 그냥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날 아까 뭔가 글썽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원래 목 매거나 그러면 성대가 원상태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것 때문에 이러신 걸 수도 있는데 발성이 만약에 변했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 다시 들 벌리려고 이제 하시죠. 힘을 주시네요. 한 번 더 해야 돼. 네. 눈 감으셨습니다. 와우. 우! 멋있다. 이런 게 진짜 유나 씨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시원하게 그냥 라 이러고 확 내버리는 거. 나 지금 여기 소름 돋았어. 이 영상에 이거 표정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감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벅차오르시면서 맞아요. 부르시는 게 너무 좋아요. 약간 베게린 스퀘어 네, 영상 아시죠? 좋죠. 알죠. 약간 저한테는 이게 제2의 스퀘어 같은 느낌? 행복해하면서 노래를 막 엄청 열창하는 그 모습이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더 마음이 좀 동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유나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유나님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사실 그 영상 찾아보기 전에 네. 그 자료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셔서 네. 수술을 하셨다고. 네네네.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서 여러분들 이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의학적인 소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학적 소견은 의사 선생님들께 그죠. 자문을 듣고 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격 망곡증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안에 연골이 이렇게 휘어서 약간 한쪽 구멍은 좀 좁아지고 한쪽 구멍은 좀 커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S자도 있고 C형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굳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는데 노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신경이 써질 수밖에 없는 게 호흡이 양쪽에 이제 들어오는 양이 달라져서 그게 좀 약간 좋지 않아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안 좋은 건 뭐냐면 코가 구멍이 한쪽으로 쉬다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쉬어요. 뭔 소리냐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쉬어져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로 인해서 코 안쪽으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목에도 영향이 항상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필연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건드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창법도 그때 아마 수정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영향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생기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엔 네. 유나님처럼 네. 노래를 하려면 네.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유나님처럼 하려면 이거 쉽지 않은데 유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유나님이 발라드도 하고 그러시지만 네. 저는 이 앨범이 이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락적인 보컬 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체스트를 조금 약간 단단하게 좀 과감하게 호흡을 실어서 내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조금 유나 씨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일단은 락커처럼 흉성 많이 내라 이런 느낌일까요? 네. 왜냐면 파워풀하게. 해가지고는 그렇죠. 이거 흉내 못 내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선우쌤 말하는 걸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같이 얘기를 얹어보면 네. 호흡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호흡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숨을 들여 마시고 이걸 잘 버티는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흡의 힘을 잘 유지해서 소리를 내는 그 연습을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기를 최대한 많이 마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홀딩한다 그러죠? 네. 멈추는 연습을 일단 소리 내지 말고 하세요.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목에 힘이 안 들어가게 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안 되게 이 상태에서 버티는 연습을 네.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초보분들은 다짜고짜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고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늘려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된다면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노래를 락 사운드 아니면 좀 빠른 템포에 좀 지를 수 있는 노래를 네. 해주시면은 유나님의 이제 이런 기본 베이스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본 그게 기본 베이스. 기본이에요. 진짜 그냥 바닥, 밑바닥. 아니 여기서 이만큼 싸운 사람한테 이거만 지금 설명한 거라서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맞아요. 유나님이 일대기를 한번 다 정주행 해보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창을 하시는지도 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죠. 네. 유나님의 한 줄평. 한 줄평. 혹시 생각한 거 있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게 약간 겹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먼저. 불안해 나도. 아니 근데 안 겹칠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웃긴데 제가 생각한 유나님 한 줄평은 숨어있던 손만두 맛집의 장인. 뭐야? 뭔 연관이 있는 거야? 우선은 제가 만두를 좋아하고요. 제가 유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아날로그적인 면이 좀 많아요. 음. 혼자 피아노를 친다던가 밴드로 같이 네. 공연을 한다던가. 왜 요새는 아날로그에서 좀 다 디지털로 다 넘어오니까. 근데 아직까지 아날로그인 거를 계속 뭔가 고집하는 약간 손만두 장인의 느낌이 있다. 이 타협하지 않는 네, 새벽에 이제 만두 뚜껑 열고 김 모락모락 그렇죠.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 좋아요. 근데 완전 친근하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보다 센 거 안 나오죠? 일단 한 줄평은 기다리던 정주행.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나님이 자기 실력대로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는 이렇게 좀 답답한 아쉬운 면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그 기다리다 노래가 17세 소녀였던 그죠. 유나님이 이제 그 곡을 쓰셨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유나님의 정주행이 지금부터 되지 않을까. 역주행이 예, 아닌. 그러니까 예, 원래 가야 될 이 정주행이 이제부터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던 정주행으로. 아,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유나님의 네. 가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도 DS 보컬 양도성 백선녀였습니다. 안녕. 안녕.